오늘도 대장동 의혹 청문회처럼 격돌한 경기도 국정감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증거와 증언으로 이재명 후보 배임이 명확해졌습니까? 아니면 돈을 챙긴 것으로 이미 드러난 쪽이 더 문제로 보이십니까? 한편 검찰에서 작성한 여권 정치인 고발장을 당에 전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김웅 의원 그리고 조성은 씨 간 통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고발장 작성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죠. 김웅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나 공수처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오늘로 꼭 140일 남아 있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감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대장동 국감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좀 원하는 바를 얻어냈습니까?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 대장동 특혜 사건의 본질을 또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 그 결과 우리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한 73%에서 75% 정도가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 국민적 분노가 계속해서 더 끌어오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첫 질문 답변부터 특검이 나왔어요. 이제 이번에 조폭 연루설 네. 그 폭로는 사진이 몇 시간 만에 좀 진위가 확인이 되면서 좀 맹탕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군요. 그 뭐 사진의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변론을 하고 하더라도 일단 그 성남국제마피아파 이재명 시장이 여러 건을 변호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행동대장이 우선 폭로를 했다는 것이 좀 주목해 볼 만한 일이고요. 또 본인의 사진까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를 국감장에 불러주셔서 5가지가 입증됐습니다. 첫 번째는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장물을 나눈 자가 범인이다. 그리고 돈 받은 분들은 주로 그쪽들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돈 안 먹었다. 그리고 이재명은 유능하다. 그리고 김용판 의원의 특별 웃음 대상까지 국민들께 선사해 주셔서 이번 국정감사는 기승전 이재명인데 결국은 이재명이 옳았다 이렇게 이제 입증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자꾸 이제 그분을 띄웠거든요. 그분이 뭐 이재명이라고 확정은 못 지었지만 그런 뉘앙스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 이정수 검사장이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 그랬고 남욱 변호사가 관심을 많이 끌었죠. 뭐 방송에 동행 취재까지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씨알머리도 안 먹힌 사람이더라. 이래서 그분에서도 이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국민의힘 쪽 주장대로 민간 개발을 다 했으면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클럽까지 나올 뻔했다. 그리고 LCT와 비교해서 대장동 개발은 너무나 잘했다. 그래서 20년간 지자체에서 개발 환수를 한 것이 1,700억인데 이재명은 한 방에 5,503억을 했다.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주셔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유능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렇게 유능한 분이 1억을 투자한 사람한테 1,000억을 갖게끔 그런 수익 구조를 만들어냅니까? 그런 수익 구조 설계를 한 장본인이 이재명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특검 요구가 그렇게 빗발치는 겁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지지도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부정, 비리,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그거를 엎어치기로 마치 국민의힘 게이트인 양 몰아가니까 이건 정말 너무 비양심적인 것이 아니냐.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그렇게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 1번 플레이어 오일남 역을 했던 분이 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들여. 그쪽들 다 죽어. 그래서 성대모사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본전은 챙기기커녕 미천이 다 드러났고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첫 화면부터 돈 먹은 자가 범인이고 장물을 나눈 자가 범인이다. 저는 그 한 장의 장면으로 다 이제 끝났다고 이제 보는데 결국은 지금 국민들이 뭐 어제 그저께 오늘 쭉 보면 전 국민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역시 골 넣는 것은 이재명이고 손흥민 같은 화려한 플레이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해준 어쨌든 국민의힘께 저는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 돈 먹는 자가 범인이라 근데 돈 먹은 자가 누굽니까? 이재명의 최측근들이에요. 이재명의 곽상도 의원이 들어보세요. 최측근입니까? 이재명의 패밀리들에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먹였어요. 유동규, 그다음에 김만배, 그리고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는 특혜 사업하고 그 이재명의 선거대책본부장했던 사람이 70억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드러난 돈 먹은 사람들은 전부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다. 그리고 명확하게 밝혀진 건 곽상도 아들이죠. 50억. 그래서 이재명 지사 이렇게 그거는- 얘기했죠. 내가 화천제유의 주인이었다면 강아지에게 줄지언정 곽상도 아들에게 줬겠냐. 그래서 그런 얘기 명언을 남겼죠. 또. 그 이재명의 측근들이 돈 먹은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해명을 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만 썼느냐. 그리고 이재명의 측근들이 전부 인허가를 해서 특혜를 주는 데다 앞장을 섰어요. 그게 과연 이재명이 묵인 없이 동의 없이 가능했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습니다. 의혹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드러난 거. 분명한 것은 하나 드러난 게 있어요. 지금 명확하게. 곽상도 아들이 50억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 제가 질문 딱 하나 드렸는데 5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저희 풀샷 다른 샷을 하나 주시면 안에 모니터를 보시면 지금 이 시각에도 경기도 국정감사 진행 중입니다. 3대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다 조작됐다는 저 스티커도 붙어 있거든요. 이 시각도 진행 중인데 오늘 있었던 주요 발언 저희가 영상으로 따로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했던 것과 토건 세력을 포함한 삼각 카르텔이 부정부패를 일삼은 것은 저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강요대로 제가 굴복했더라면 이 9천억 다 민간업자가 받았고 50억 클럽이 아니라 아마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체 이익 중에 말하자면 75%에서 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 바로 이것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게 민간 개발을 했더라면 이거 하나도 못 받았을 것이고 초과 수익 환수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4,040억 그리고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게 몰아주는 걸 지사님이 결국 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배임입니다. 특히 당시에 이게 예정 이익이 3,600억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을 받았는데 협상하는데 갑자기 그 1,800억 상대 몫이 혹시 티가 올라서 더 되면 받자는 이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그게 어떻게 배임이니 이런 게 될 수 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당시에 자, 우리가 초과 회의록 이익 좀 중앙 들어볼까요?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자, 유동규입니까? 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진상입니까? 건의하지 항공권입니까? 않았다니까요. 처장이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본부장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공모지침서에서 빠져 있는 걸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걸 아셨습니까? 그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이게 보나마나 토론이 세게 붙을 텐데 줄기를 좀 잡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민간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갈 걸 알면서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라는 게 지금 핵심적인 질의의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권 의원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우선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 경기개발공사 성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인 유동규가 배임으로 지금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왜 배임으로 구속이 돼 있겠습니까? 이 수익구조 설계를 잘못했다는 이유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실무자가 건의했는데 그걸 누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임으로 구속돼 있어요. 지나치게 많은 특혜를 줬다. 그런데 성남시의 조례 그리고 성남개발공사의 정관에 의하면은 이 성남개발공사 주요 사업에 관해서는 전부 시장에게 보고하게끔 돼 있고 시장이 이 개발 사업과 관련된 8장의 서류에 사인한 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삭제돼 있다는 거 그리고 민간에게 지나치게 많은 수익이 간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그게 경험칙에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시장의 배임 혐의는 무조건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님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지자체장이 다 배배임이죠. 왜냐하면 민간 개발 주로 다 시켰으니까요. 예를 들면 LCT 같은 경우 1조를 민간에게 100% 다 수익을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인프라는 다 서울, 부산 10일 했다고 그러고. 자,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예를 들면 너프하게 얘기해서 1조를 민간에게 넘겨줄 것을 5,503억을 가져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상을 줘야죠. 20년 동안 모든 지자체에서 1,700억을 개발 이익을 환수했대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한 방에 5,500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상을 줘야 될 일이다. 이런 거고요. 초과 이익 환수 이 부분은 공모 끝날 때까지 그런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삭제냐 첨가냐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고 공모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그것도 이제 몰랐던 상태이고. 그리고 아까 심상정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왜 분양 장사까지 안 했냐 이런 거예요. 근데 2015년은 미분양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로 토지 관련 택지 개발 사업 이걸 주로 한 것이고 만약에 2005년도 미분양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아파트 분양 장사까지 왜 안 했냐 이런 건데 했으면 더 손해를 받겠죠. 근데 그 이후에 땅값이 올라가서 그쪽이 1,700억, 800억 정도 벌어갈 것을 4,040억이 벌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3년 후에 왜 부동산이 오를 것을 예측하지 못했냐. 이렇게 추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게 배임죄가 있다는 것은 디테일을 모르고 앞뒤 분간을 못하고 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 논리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을 어떻게 예측했겠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가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두자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민간 개발업자는 이익을 보장하고 그 이상의 이익이 생겼을 때는 나눠 갖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는 항상 등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실무자는 그걸 예측을 한 거예요. 성남시장이 실무자가 예측한 걸 예측 못했다? 그럼 무능한 거죠. 시장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저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저 뭐 답변 과정에서 민영개발에서 90억 갔을 거라 그러잖아요. 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민영개발로 갔으면요. 이 지금은 공영개발로 그 공공 땅을 수용. 강제 수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1조 2,500억짜리 땅값을 6천억에 환수했어요. 6,500억 원이라는 돈이 원주민한테 가야 되는데 못 갔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땅을 확보하는 민영개발은 땅을 확보하는데 1조 2,500 내지 1조 5천억 정도 들어가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분양을 했으면요, 저 사업자들이 저 이익을 많이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영개발을 했으면은 90억클로 가입했을 거라는 이재명 지사의 이제 아까 그 모니터에 나오는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저거는 정말 국민들을 속이고 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영개발을 했으면은 땅을 확보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이익이 별로 안 났습니다. 그 다음에 민영개발을 해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례신도시는 똑같이 유동규가 가서 했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똑같이 했는데 강제 수용을 했지만 땅 확보할 때는 분양은 그 분양가 상한제를 해가지고 이익이 150억씩만 나눠 가졌어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나눠 가진 거예요.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이 대장동 이 사업이 얼마나 엉터리였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구조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성남시장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반론 기회를 드려야겠네요. 국민의힘 쪽 주장대로 했더라면 민간이 아니라 그냥 민간한테 다 넘겨줬겠죠.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이런 일도 없었겠죠. 굳이 한나라당 그 국민의힘 쪽에 반대하는데 어쨌든 50%라도 공공 개발을 해서 5,500억을 가져온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아이고 국민의힘이 하자는 대로 안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됩니까? 5,500억을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런데 LCT는 거기서 얻은 수익이 있잖아요. 다 민간으로 간 거 아니에요. 부산시에서 한 푼도 회수를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발 부담금, 개발 부담금 일환이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아니 도둑을 왜 5명밖에 못 잡았냐. 근데 10명 다 못 잡게 만든 게 누구냐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죄는 국민의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자가당착인 게 뭐냐면은 경기지사가 돼가지고 이런 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 공적 기여금, 즉 공공 환수를 얼마 했냐면은 전체 이익의 한 34 내지 36%를 공공 환수를 하게끔 경기도 조례로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아까 누굽니까?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얘기하잖아요. 이익의 10%밖에 못했다는 거, 이 대장동 사업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러니까 분양까지 왜 하지 그랬냐 그런 거예요. 경기지사 때 경기도에서 분양 공공한조를 장사까지 해야 33% 됩니까? 규정했는데 10%밖에 못했다 그런다면은 저 성남시장 때의 저 대장동 사업은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이 자인하는 거예요, 저기. 이제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서 민간에 지나치게 많은 돈이 흘러가게 만든 요 부분은 죄인이지 않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2005년 요 부분에 대해서 그 설계를 할 때 5,500억 처음에는 이제 4천 몇백에다가 나중에 900 몇 억을 더 가져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1,700억, 1,800억 정도가 예상이 됐었대요. 그 정도에. 근데 이것이 어떻게 굴러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사업은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민간 업자들로 치면은 다행히 부동산 값이 올라서 이익이 났지. 만약에 그 상태였으면 적자를 볼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한테 씨알머리도 안 먹히더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 이익을 더 최대한 다 빨아갔다, 뺏어갔다 이제 이런 거고 그게 너무 많이 뺏어가서 이재명 지사한테 당신 공산당 아니냐 이렇게까지 공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게 당신 왜 150점 맞지 왜 100점밖에 못 맞았어? 이렇게 지금 공격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잘못됐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위례 신도시는 땅을 확보할 때는 강제 수용을 했어요. 공정개발 방식으로. 그리고 분양할 때도 공정개발 방식으로 캡을 씌웠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갔으면은 이 민간 개발업자들한테 이렇게 과도 이익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값도 제대로 쳐줬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대장동의 원주민들이 이재명 욕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더 많은 2배 이상의 땅값을 받을 수 있었는데 공영개발 방식을 택함으로 인해서 절반의 가격으로 자기 땅을 강제로 빼앗겼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재명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통해서 빼앗아 버리고 민간들에게 또 분양가 상한제를 했으면은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것을 갖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적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비싼 가격에서 또 그분들로부터 더 과도한 이익을 빼앗은 거예요. 이중으로 빼앗은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입주민들도 욕하는 거고 그다음에 원주민들도 욕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죠. 위례신도시는 이런 거예요. 아니, 처음에 들어보세요. 1,000억이 예상되면 수익이 예상되면 500억을 성남시에 가져간다 그러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비용 부풀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300억밖에 못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150억만 가져가세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대장동은 그런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 그래서 최대한 수익을 처음에 70%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온 거죠. 잘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 이제 답변 태도를 보면은 정말 나는 이해할 수 동문서답이에요. 자신이 의혹의 주된 대상이면은 그 의혹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해명하려고 그래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고 갑자기 무슨 뭐 국민의힘 게이트다,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러면서 엉뚱한 데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가 이걸 왜 달리했는지 대장동 사업과 이 설계 구조를 왜 달리하고 왜 과도한 수익을 줬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심성의껏 해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왜? 답변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궁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설명이 됐고 저는 그 첫날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TV 시청만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자체 평가를 해도 자기들이 폭망했다는 식으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팀 플레이도 안 되고 소리만 지르고 그리고 뭐 돈다발로 웃음 대상이나 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김기현 원내대표나 뭐 자체 평가가 다 이상하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공개적으로 지금 그 권성동 의원이 말 못해도 엄청 이렇게 짜증내 하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통상의 국정감사는 어떤 의혹을 문제를 제기하고 거의 질문을 하면요. 통상의 그 피감기관장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합니다. 저렇게 흐흐 웃으면서 비아냥거리고 동문서답하고 돈다발 나올 때는 저도 웃었어요. 돌려치기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시장의 화술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진정성이 없어요. 진정성이 없는 답변을 하다 보니까 진실된 질의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야당이 이건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왜 이제 국정감사 기간 되면 국감 대책회의도 하고
국감 상황실도 만들고 해서 질의를 어떻게 할지 어떤 이슈를 좀 파고들지 그걸 좀 이렇게 작전을 짜잖아요. 근데 이번 감사를 보면 작전이 잘 안 보이긴 하던데. 글쎄요, 뭐 이제 그 상임위 중심주의다 보니까 저는 뭐 법사위 소속이니까 법사위원들 간에는 이번 국감에서는 어떠한 주제로 어떻게 이렇게 좀 질의를 하고 파헤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국토위나 행안위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 상대로 했잖아요. 거기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업무 분담을 하고 임무 분담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안 보이긴 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뭐 팀플레이는 없고 이제 개인이 튀려고 하는 것만 좀 보이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나서 김영판 의원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돈다발 사건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뭐 팀플레이를 해도 아니 뭐가 이재명 지사한테 팩트가 없고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역을 맞추다 보니까 본인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완패죠, 그러니까 완패.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밝힐 수 있는 건 다 밝혔다. 이제 남은 거는 수사, 특검입니다. 저 내밀하게 돈을 주고받은 부분, 저 내밀하게 보고를 받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지 아무런 수사권과 조사권이 없는 국회의원이 이걸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정청래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에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래도 최소한 동공지진을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장면도 없고 본인들이 동공지진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답변하면. 특검으로 시작해서 동공지진으로 끝나는.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발언이 또 논란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희생자들의 그 넋을 우리 보편적인 헌법 정신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승화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도 제가 7월 17일에 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은 군에 있으면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의 폭정의 가장 큰 피해자인 호남인들을 들먹이며 전두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정치관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과 쌍둥이처럼 닮아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나 오늘 경악했고요. 오늘도 또 열받은 날입니다. 정말 도를 넘는 막가파식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가 조금 부적절한 이게 어떤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는 일단 조금 명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예, 광주에 내려가서 사과하시거나 이럴 가능성 있습니까? 저희 참모진들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이렇게 해명했어요.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하겠다는 것이다. 발언의 진위는 이거였다라는 거였습니다. 일단 캠프에 계시니까 예. 캠프 안에서는 논의가 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저 발언과 관련해서 뭐 민주당이 그 진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부 표현만을 문제 삼아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비판 프레임을 걸었잖아요. 비난 프레임을 걸고 또 우리 당 후보들도 지금 경쟁 관계니까 그 민주당의 프레임에 이제 타서 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좀 더 본인의 진위를 진솔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건의를 얘기를 해서 후보께서 오늘 자기 자신의 그런 SNS에 그 진위를 이제 밝힌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 내용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우리 헌법 전문에 넣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 모의 재판 때 판사를 맡아가지고 그 서서풀었지 않습니까? 전두환 때예요. 전두환 때. 전두환 정권 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할 정도로 역사 인식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 윤석열에 입혀서 호남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호남을 존중을 했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 문재인 정권이 아마추어들이 마치 프로인 양 국정을 운영해가지고 나라 경제가 망가진 거 아니냐. 그런데 전두환 그 독재 정권에서도 그 자신들이 자신이 없는 분야에서 전문가를 기용을 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전문가를 기용해서
고난을 다 주고 책임만 묻겠다. 즉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과 이 현 정권을 비교하는 게 나온 거지. 무슨 저 옹호하고 뭘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프레임 자체가 저는 정치적 공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뿌리에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죠. 근데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말뿌리에 넘어지면 전신이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호남 폄하 발언으로 결국은 전신 부상을 지금 입은 상태라서 제가 너무 야박하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게 이제 호남의 정서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감정을 자극하고 전두환은 총칼로 광주를 유린하더니 윤석열은 광주의 가슴에 대못질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루빨리 사과하는 게 저는 옳다. 그리고 아무리 선거 경선 전략이지만 다른 3명의 후보가 지금 집중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3대1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말로 변명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까 뭐 옛날에 모의 재판 얘기하는데 우리 전두환 그 군사 독재 정권에요. 모의 재판한 게 그게 무슨 민주화 운동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요 죽어가고요 감옥 가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마치 무슨 민주화 운동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방패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민주화 운동했던 깨끗하게 얘기가 아니라 그런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깨끗하게 그냥 이 부분은 제가 실현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나마 매를 덜 맞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준석 대표도 빨리 좀 수습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냈던데, 그러니까 사실 당이 호남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왔고 최근에 호남 쪽에서 신규 당원 가입 굉장히 많았죠. 근데 오늘 발언이 물론 이제 여당 쪽에서 프레임을 씌우는 거라고 규정하시긴 했는데 어쨌거나 호남 쪽에는 별로 좋은 영향은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 뭐 하여튼 그 윤석열 민주당에서 그렇게 정치적 공격을 하니까 조금 그런 영향이 있는 거는 뭐 제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발언의 진위, 전체적인 취지, 맥락 그걸 보면은 절대 호남 폄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호남 분들에게 이해를 구할 그런 계획이고요. 오늘도 2차례에 걸쳐서 본인이 발언 진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자꾸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 그러면 국민의 귀가 잘못된 겁니까? 윤석열 본인의 입이 잘못된 겁니까? 입이 잘못된 거예요. 국민들은 그렇게 들어요. 그렇다고 국민을 탓할 겁니까? 왜 그럼 자꾸 진위가 왜곡된 말을 계속 반복되게 하냐는 거죠. 탓한 적도 없어요. 본인이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진위가 잘 이해되도록끔 설득을 하는 거죠. 진위가 잘못된 말을 계속하면은요, 그 진위가 아니라 본심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무슨 호남 폄하를 뭘 호남 폄하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전두환을 찬양하면 호남을 폄하하게 되는 거예요. 전두환을 왜 찬양해서 앞에 5.18 정치를 잘했다면서요. 5.18 12.12가 잘못됐다. 5.18 12.12가 잘못됐다. 그게 이제 그거 빼면 정치를 잘했다면서요. 그 경제란 말을 나오는 게 잘못돼서 정치란 말을 한 거죠. 전체가 보세요. 5.18 12.12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전제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정치를 잘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저거는 뭐냐면 내면에 뭐가 깔려 있냐면 그 말 하잖아요. 군 조직을 잘 관리했다. 자기는 검찰 조직을 잘 관리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화하는 거예요. 전두환의 무슨 그 소리 정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호남에서도 좀 많이 올라오는 기세가 좀 있었는데 이게 다음 주 여론조사쯤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좀 지켜보시죠. 이 질문도 드리지 않고 넘어가기 좀 어려워서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통화 실제 녹취 파일이 어제 공개가 됐어요. 예. 저희도 후반부에는 그걸 좀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 오전 논평은 조성은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예. 아니 저기 MBC가 보면은 발언의 전체를 갖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조성은에게 유리한 또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는 불리한 내용을 조금씩 발췌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또 거기에 패널로 참석한 분들도 반 윤석열이고 친 이재명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추측과 추정과 발언을 통해서 마치 뭔가 문제 있다고 되어 있는데 녹취록 전문을 보세요. 윤석열이 사주했던 얘기 하나도 없고요. 손준성 검사가 이것을 김웅한테 부탁했다는 얘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대검에 고발장 제출하러 가야 되지 않냐라고 조성훈이가 물으니까 김웅 의원이 내가 가면은 윤석열이 시켜서 한 걸로 오해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김웅이가 먼저 네가 이걸 갖고 대검에 제출하라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남부지검에 제출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내가 가면은
윤석열이 시킨 걸 오해하니까 나는 못 가니까 네 혼자 가라. 이렇게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녹취록 전반을 보면은 윤석열의 고발 사주, 그다음에 손준성의 고발장 작성 및 전달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클리어가 오히려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술형 종결 어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전화 녹취록 틀은 걸 보니까 뭐뭐 하랍니다, 뭐뭐 했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웅 자기가 작성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작성했다잖아요. 그러면서 지시하는 걸 전달하는 형이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랍니다, 뭐뭐 했답니다, 이렇게 하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킨 것이 되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디에 가면 큰일 난다. 어디로 가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김웅이 고발장을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작성했냐는 거죠. 차라리 김웅 내가 작성했다 하면 오히려 꼬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윤석열하고. 근데 김웅은 안 한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받은 거잖아요. 누구냐는 거죠. 그게 검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검찰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검찰이에요. 그러면 손준성 그 직책상 윤석열 검찰총장 바로 뭐 수석 부장관격인데 그러면 국민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실체는 드러나겠지만 국민들은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정치와 선거는요, 대중 인식과의 싸움이거든요. 국민들은 이 녹취록을 보면서 그랬겠거니 하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걸 깨려면 확실한 증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증거를 제시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이 먼저 증거를 제시해야지 왜 우리가 증거를 제시합니까? 없는 것을 없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저희가 고발 사주를 저희가 먼저 한 건 아니죠. 뉴스버스에서 먼저 그러니까 뉴스버스 보도를 한 거죠. 정부 여당이 벌떼 작전으로 지금 문제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증거를 제시해야지. 자기들 증거 제시 안 해놓고 오히려 우리 보고 야 네가 없는 것을 없다라고 한번 증거 제시해봐라라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준성 보냄 그 전문 증거가 나왔고 녹취가 나왔고 이제 또 관련자들 소환해 조사를 하겠죠? 그 공수처에서 지켜보시죠. 자, 저희 지지율 그래픽은 제작을 저희가 안 하기로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대구에서 토론회 진행되잖아요. 예. 이게 사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쪽에 당원들이 제일 많으니까 당원 투표가 50%고 이쪽의 분위기는 지금 어떤 걸로 보고 계십니까? 캠프에서는. 뭐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TK, PK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뭐 여타 후보를 저는 압도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3차 투표에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또 1, 2차 때는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20, 30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50%예요. 훨씬 더 높죠. 결국 당원들의 의사가 후보 결정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당원들께서는 본선에서 이재명 대장동 비리를 터뜨리는 이재명 지사를 누가 상대를 가장 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는 결국은 윤석열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이재명 대장동 사건이요. 이 조국 사건이 지금 재판으로 흐르고 있어요. 비슷하게 흐르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는 완전 부인하고 민주당 완전 옹호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조국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 때와 이재명 사건 때 다른 점은 뭐냐? 조국 때는 윤석열 총장이 있었던 거고요. 이재명 때는 윤석열 총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국 때는 정광석화처럼 모든 범죄 사실을 밝혀졌는지 못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과 당원들은 이런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리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투표하는 당원들이 57만 명, 20, 30%가 TK라는 거 아닙니까? TK는 좀 보수적인 지역인데요. 우리가 TV 토론 하면은요, 결국은 내용보다는요, 태도, 이미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정책적으로는 무능하다. 왜냐하면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뭐 3, 4개월 만에 대통령 준비가 다 됐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이 허약하다는 걸 예상을 했어요. 근데 홍준표 후보를 툭 치는 걸 보면서 예의범절도 없네, 아나무인이네. 이래서 TK 보수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표를 많이 까먹었고 또 이렇게 호남을 기반으로 한 뭐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두환이 뭐 정치는 잘한 거 아니야? 이걸 보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 표를 굉장히 까먹고 계시다. 권성동 의원께서 그 캠프에 계시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낮은 자세로 잘 임하겠습니다. 충고를 또 깔끔하게 받아주시네요. 근데 요 이야기만 좀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최근에 주로 이제 어떤 이야기를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하고 있나 이걸 좀 보니까 주로 꺼내는 화두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주 이제 사용하는 단어가 이런 게 나오나 봐요. 윤석열 후보는 국민, 일자리, 뭐 핵 이런 것들을 주로 거론하고, 홍준표 후보는 핵과 이재명, 뭐 대통령 이런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요.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을 제가 꼽아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 경제, 국민, 경제 전문가라 그런지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원희룡 후보는 핵과 국민, 이재명.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일단 여당 후보를 겨냥하고 나머지는 핵 이야기가 많고요. 이게 국민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이 과연 담겨 있냐? 특히 청년들의 이런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덕담을 일단 먼저 듣고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전략도 잘못 잡고 전술도 실패했다는 생각이, 사실은 국정감사는 야당의 판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충분히 여당에 대해서 공세를 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이재명 지사를 국감장에 끌어내므로써 모든 게 이재명이냐 아니냐가 됐고요. 또 하나는 저는 지금 국민의힘 대선 토론 몇 번 봤는데 좀 한심한 게, 마지막엔 항상 이재명은 이길 사람은 나다. 그래서 이재명을 오히려 띄워줘요. 그래서 이재명이 더 화두가 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예전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제가 갑철수입니까? 제가 MBA 아바타입니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이재명 선거 운동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선거 전문가도 없나? 전략가도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저희로서 나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원팀이라든가 아니면 뭐 TV 토론에서 전략적으로 뭐 임한다든가 이런 느낌은 주지 않아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중심을 잡으라고 부탁을. 뭐 좋은 충고니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경선 컨벤션 효과 전혀 없어요. 대장동 사건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정말 민주당 후보가 됐는지조차도 국민들이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 경쟁 후보였던 이낙연 후보가 아직도 승복선언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친 경선이 민주당 경선이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당 후보들이 이제 뭐 이렇게 아껴 보니까 나오는데, 우리 이제 윤석열 후보나 뭐 다른 많은 후보들이 일자리, 민생 이런 강조하잖아요. 사실 윤석열 후보는 정책 토론을 하고 싶어 해요. 특히 일자리 마련, 또 청년 정책 이런 부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1등 후보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이 거의 네거티브로 보다 보니 이 사실은 이 TV 토론 자체가 별 이제 흥미를 못 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TV 토론이 각 후보들의 비전, 정책, 또 이 미래를 향한 그런 좀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마 국민들이 대선에 기대하는 모습도 그런 걸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것인가, 누가 정말 리더인가 이걸 보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가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